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이 웃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문득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혹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대화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어느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혼란이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평생 쓰고 살아온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은 당신의 영혼이 각성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회적 가면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역할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착한 아이, 효도하는 자녀, 성실한 직장인, 헌신적인 부모, 배려 깊은 친구.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역할들이 마치 꽉 끼는 옷처럼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항상 밝게 웃어야 하는 것, 가족 모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 친구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보여주는 외적인 얼굴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가면을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면이 나를 보호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해주었죠.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거나 삶의 어느 전환점에 다다르면 이 가면과 진짜 내 모습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생 모범적인 며느리, 완벽한 엄마 역할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가짜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요.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예요.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역할 안에 갇혀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극도로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시간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다거나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윤근 내향과 외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인데요. 그는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옮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 관계 맺기, 외적 성취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혼자 있는 것을 쓸쓸하거나 외로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냉정해진 건가 하고 자책하시죠. 하지만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새벽에 홀로 산책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당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미 없는 대화가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연예인 가십, 누가 무엇을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예전에는 그저 가볍게 주고받던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 죽음, 관계의 본질, 내면의 진실 같은 깊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당신이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융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구분했는데요. 영혼이 각성하기 시작하면 집단이 공유하는 표면적인 가치관이나 대화 주제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깊은 곳, 더 진실한 곳에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주된 대화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대화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연결을 갈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더 이상 표면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때로는 이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슬프고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과 같은 깊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거의 상처와 억압된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애써 무시하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거나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아픔,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나 슬픔들. 이런 것들이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나는 잘 살아왔는데, 이미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걸까 하고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감정들, 부끄러워했던 욕망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약점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각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그림자와 대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내 안에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 완벽하게 긍정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진정한 성숙은 이 둘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감정을 참고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특히 여성들은 화를 내면 안 되고,
남성들은 슬픔을 보이면 안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감정을 쌓고 쌓아왔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야 그것을 마주할 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늘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거절하지 못하고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도 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융은 진정한 개성화는 집단의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회는 특히 체면과 눈치 문화가 강하죠. 어른들께 순종해야 하고 집단의 화합을 위해 개인이 양보해야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각성은 당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 성취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예상했던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지면, 저것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주로 외적 세계에서의 성취에 집중합니다. 학업, 직업, 결혼, 자녀 양육, 사회적 지위 확립 등이죠. 이것들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과제가 바뀝니다. 이제는 내면의 깊이, 삶의 의미,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적 성취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특히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평생 일에 몰두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정년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과 사회적 역할이 정체성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면 헌신적인 엄마라는 역할이 끝나면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제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할 때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직관과 꿈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신이 드는 느낌, 왜인지 모르게 끌리거나 피하고 싶은 것들. 이런 직관적 감각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꿈이 생생해지고 의미심장해집니다. 같은 상징이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깨어나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꿈을 꾸게 돼요.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놓치고 있는 것, 주목해야 할 것, 통합해야 할 것들을 무의식이 꿈을 통해 알려준다고 했죠. 합리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직관과 꿈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융은 무의식의 지혜가 때로는 의식적 사고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각성하는 과정에서는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가슴은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낼 때가 있죠. 이럴 때 직관을 무시하고 논리만 따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 봤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기도 해요.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꾼 꿈을 기록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복되는 상징, 계속 나타나는 인물, 되풀이되는 주제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꿈을 중시했죠. 태몽, 길몽, 흉몽을 구분하고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거나 조상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혜를 존중하는 오래된 지혜예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당신의 꿈이 전하는 메시지,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확신.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8번째 신호는 옛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공허하고 만나고 나면 더 외롭게 느껴져요. 반면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 알지 못했지만 깊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가족들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개성화 과정이 때로는 고독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해요.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면 예전에 당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을 원하고 당신이 그 역할로 돌아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역할에 맞지 않아요. 이럴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배신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예요.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못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해요.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정직함이에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의 단절을 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의리, 정, 끈끈한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줌으로써 당신과 진정으로 공명하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옵니다. 우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9번째 신호는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족 돌보고,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거든요. 윤근 중년의 위기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로 보았어요. 젊을 때는 생물학적 본능과 사회적 기대가 우리를 앞으로 밀고 갔다면 중년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목표나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의문스러워지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종교를 찾거나 명상을 시작하거나 철학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삶의 더 깊은 차원, 초월적인 의미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는 오래된 영적 전통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 등. 이런 전통들은 모두 삶의 의미와 초월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해 왔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전통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영혼이 각성하는 시기에는 다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꼭 특정 종교나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찾는 여정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윤근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온전하고 진정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가능성을 펼치는 것,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세상에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이 9가지 신호들을 모두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가지만 해당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문제나 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당신 스스로도 때때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을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어요. 영웅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싸우고 시련을 겪고
보물을 얻어 돌아오죠. 당신의 영혼의 각성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했던 자아, 편안했던 역할들을 떠나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두려움, 고통, 억압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당신은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보물을요.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영혼의 각성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당신만의 리듬으로 나아가세요. 둘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정은 깊은 내면의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가나 치료사, 이런 동반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 자신도 분석을 받았어요. 셋째, 당신의 그림자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당신 안에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들, 이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영혼의 각성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모두 포함해요.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내면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더욱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내면보다 외면을, 존재보다 성취를 강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의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것도 없고,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까지 평생이 걸렸다고. 그는 80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성장했어요. 그에게 삶은 끝없는 배움과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어요. 익숙했던 역할들이 무너지고 당신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이에요. 거짓된 자아의 죽음이자 진정한 자아의 탄생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과정이죠.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 고독, 고통은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통해 치유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어둠을 통과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깨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고 당신을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 자체가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직관을 따르세요.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머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가슴이 먼저 알고 머리는 나중에 이해하게 되니까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9가지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상해진 것도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생각하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각성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계속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당신만의 속도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각성이 당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가면이 무거워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대화를 갈망하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싶고 물질적 성공이 공허하고 직관을 신뢰하게 되고 관계가 재편되고 삶의 의미를 묻게 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요. 융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 빛과 그림자가 통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그리고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한다고요.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진정한 자아라는 집으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평화이고 자유이고 사랑입니다. 거기서 만나요. 진짜 당신으로.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이 빛나기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갖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